자,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죠. 큐브 함께 보시죠. 네,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키워드를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의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누구일까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제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님, 이게 지금 1심 선고입니다.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를 했네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혐의를 계속 부인을 했었고 본인은 명단만 건네줬지 예.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관여한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혐의가 업무 방해 혐의였는데 예. 업무 방해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오늘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하면서 이 전 회장의 주장 자체의 사실관계를 이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예. 그 외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전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뇌물 업무방해죄를 지금 범했다고 하는 그 지시를 받은 이들의 진술이 조금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수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대로 여기에는 관련 인물들이 있습니다. 서유열 전 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김상효 전 전무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고 또 김기택 전 상무도 관련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진술 자체를 재판부가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이석채 그 전 KT 회장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렸었죠. 예. 특히 이제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이 진술한 것에 의하면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었는데요. 예. 2011년 당시에 이제 그 바로 김성태 의원이 자기에게 흰색 그 각봉투를 주면서 딸이 스포츠 체육학과에 있는데 좀 그 KT 스포츠단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경험 삼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걸 받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계약직이라도 뭐 이제 맞으면은 어떻게 인턴을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KT 스포츠단에 전달했다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규직 전환 채용과 연관해서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10월 달에 그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좀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당시에 그 경영지원실장인 그 전무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이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바로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나는 그걸 갖다가 줬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채용하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이것이 증거를 부인을 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이석채 전 회장이 바로 1년의 그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것은 법원에서는 바로 이 두 양쪽에 대립되는 그런 의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그 어떤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밑에 있는 그 부하 참모들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알려진 이 선고 결과가 관련 김 의원은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김성태 의원의 사건은 뇌물수수죄인데 이게 결국에는 딸을 부정 채용되게 함으로써 예. 뇌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부정 채용이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김성태 의원의 사건에서도 이 사실관계 부분이 인정이 돼서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쟁점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건넨 명단은 있다. 근데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 이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성태 의원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공판에서의 쟁점 사항들을 오윤성 교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뇌물죄에 관련돼서 이것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2012년 당시에 김성태 의원이 국회 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를 했는데 예. 그 당시 이석재 전 KT 회장이 정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끔 조치를 해주는 것을 대가로 해가지고 정규직 채용을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이제 뇌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는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직접 거기에 가담을 했느냐. 근데 예. 이번에 이제 이석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직접 지시하고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밝혀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검찰이 정인들과 말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정인들에게 교사를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뇌물죄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1심 결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1심 선고는 나왔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또 심리도 이어질 것이고 재판 결과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